오늘 건강상담에서는 김용석 원장님과 함께 목 통증의 여러 증상과 원인, 또 치료와 사례, 자세, 운동이라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또 오늘 오시면서 비가 좀 내려서 네, 괜찮으셨나요? 빗길 운전. 괜찮았어요. 네. 어제는 네. 많이 미끄럽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는 분도 밤에 운전하시다가 대형 사고가 났더라고요. 네, 저도 몇 년 전이죠. 한참 오래된 일인데요. 네네. 빗길에는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바로 밟으면은 네. 핸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도 크게 대형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제 그분도 핸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어떡해요. 그냥 차가 마음대로 막 가다가 그 분리대를 받고 멈췄대요. 근데 거의 뭐 죽을 뻔한 것 같은데 네. 그나마 생명은 건진 것 같아요. 네. 네, 빗길 운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지금도 저희 라디오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운전하시고 계신다면 네. 정말 다시 한번 두 손은 무조건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네, 너무 속력 내시지 않고 네. 또 브레이크도 천천히 네,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빗길 운전과는 좀 다른 주제죠, 오늘. 네. 주제 제목이 목 통증의 여러 증상과 원인, 그리고 또 치료와 사례, 자세, 운동, 참 많은 내용들을 이제 꾹꾹 담아서 오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제가 잠깐 사연 먼저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직장 생활 10년 차인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보니 목 주변에 통증이 자주 생깁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감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 뒤가 뻣뻣해지고 두통까지 동반되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스트레칭을 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오래 지속되진 않고 최근에는 팔이 저리거나 손끝이 시린 증상도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혹시 이 증상들이 심각한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일까요? 아니면 단순 근육 긴장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또한 제가 평소 자세가 나쁜 편이라 이를 교정하려고 노력 중인데 효과적인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방법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의학적으로는 침이나 뜸 같은 치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아주 그 흔한 그 사례인데요. 네네. 네. 일단 우리가 목 디스크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말씀대로. 네네. 목 디스크가 오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와요. 목 디스크도요. 네. 근데 제일 이제 심한 거가 그 날개 쭉지 쪽으로 많이 아프고요. 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올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통을 앓고 산다는데 두통이 옵니다. 네. 근데 두통이 주로 목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요. 그것도 너무 아프다 보니까 손으로 막 눌러가지고 염증이 더 심해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목 디스크가 두통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심해지면은 이제 팔이 저려옵니다. 네. 그래서 팔이 저려오기 때문에 정말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또 서 있는 자체가 힘들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예철 목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한테 이제 치료 요청을 받아서 치료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일 힘든 거가 설교할 때 아주 너무 힘들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서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무게가 있으니까 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참고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네네.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팔 저려오는 거가 네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쪽 팔이 가늘어질 수도 있어요. 근육이 빠져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목 디스크가 외로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 통증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원래 그 통증 중에서 우리 몸에서 제일 흔한 병이 목 통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깨 통증, 네. 세 번째는 허리 통증,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릎 통증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대로 오늘은 목 통증을 말씀을 해드리는데, 네네네. 그 목 통증은 사실은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생활 속에서 생겨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빗길에서 교통사고 나서 큰 사고 났던 얘기도 했지만, 네. 큰 사고로 인해서 목을 다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외로. 네. 네. 그래서 운전하다가 뭐 뒤에서 받쳤던 내가 앞에서 받았던 그 충격에 의해서 일단 목에 데미지가 많이 갑니다. 네.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는 뭐 힘줄, 인대, 근육, 뭐 혈관들이 다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나니까 얼마큼 손상이 되는지는 잘 몰라요. 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팔이 저리면은 빨리 MRI를 한번 찍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제일 흔한 병 중에 하나가 날개 축지가 많이 아파서 오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근데 보통 네. 환자분들이 날개 축지 아프면 내가 담이 결렸나? 내가 오래 앉아서 뭐 이래서 그런가? 아니면은 네. 잘못 자서 그런가? 이래서 담이 걸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쭤보면은 오래됐어요. 네. 그게 좀 좋아졌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요. 근데 이 목 디스크가 심한 사람은요, 잠을 못 잡니다. 첫째. 왜 잠을 못 자면요, 너무 신경을 눌려서 그 압박을 하기 때문에 누워서 자면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움을 엄청 통증이 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말 잘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심한 건 아닌데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픈 분은 앉아서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네. 밤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 통증으로 오는 환자분, 또 목 디스크로 오는 환자분,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이제 지금 사례로 봐서는 목 디스크 증상 같고요. 두 번째는 제일 맞춰서 오는 게 교통사고나 또 사고로, 또 운동하다 다쳐서 오는 네.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떨어져 가지고 목 어깨 네. 다쳐서 오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은 요즘에 그 잘 넘어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가다가 턱이 하나 있는데 그냥 모르고 건너가다가 발에 걸려가지고 앞으로 딱 넘어졌는데 이마 찌면서 목을 또 다쳤더라고요. 이 이마에는 혹이 이만큼 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다쳐서 운동하다 뭐 같은 또 아니면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다쳐서 오신 분도 꽤 되고요. 그래서 사고로 해서 오는 그런 통증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자세. 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 하시는 분들 또 앉아서 하는 직업이 많잖아요. 공부하는 거 뭐 네.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런 분들 자세 때문에 거북목이 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몸이 아프면 빨리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정말 괴로우면 그때 이제 병원 찾아오시거나. 맞아요. 그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병을 좀 키우지 말고 미리 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또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시다가 네. 그 증상 얘기를 하시다가 네. 이제 이런 부분, 저는 이 부분이 놀랐는데, 저도 목이 이렇게 아프고 하면 손을 갖다 대서 막 문지르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너무 눌러서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환자들도 있다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렇게 잘못 눌러서 그런가요? 아니면 너무 세게 압을
압력을 강해서 그럴까요? 이제 본인이 너무 아프니까 막 네. 누르잖아요. 네. 우선은 시원해요. 누르니까. 그래서 그렇죠. 팍 더 세게 눌러요. 또 네. 누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압력이 가서 결국은 근육이 아픈 게 아니라 그게 힘줄이나 인대들이 아픈 건데 그게 이제 부어서 염증이 생기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증을 느끼면 찾아가야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되는데. 알았냐면 환자분이 네네. 엄청 눌렀대요. 본인이 너무 아파서. 근데 와서 제가 뜸을 떠가지고 통증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네.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내가 팔만 아프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이게 부어가지고 더 심해졌다고 네네. 본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다고 너무 자극 주면 붓는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프면 빨리 찾아와서 뜸뜨면 금방 없어지는 거. 결국은 염증이거든 모든 게 네네. 통증은. 그래서 통증이 안 오도록 해주는 거는 뜸 치료가 굉장히 좋은데 잘 이제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흔한 병 중에 하나는 이제 잠자고 일어나서 잠을 잠 못 자서 오는 자세. 그 자세도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네. 소파에서 그냥 TV 보다가 그냥 잠들어가지고 일어났더니 목이 안 들어간다고 아침 막 이렇게 목을 잡고 오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어쨌든 그 목의 통증으로 오는 증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는 퇴행성. 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나이 이제 점점 먹다 보면은 우리 목뼈가 7개 마디인데요. 그 사이사이 그 연골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녹아서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퇴행이 되는데 협착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심해진 분들은 이제 너무 심한 분은 수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더 심해지지 않도록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협착 퇴행성으로 오신 분들 꽤 많이 오고요. 그거는 정말 양쪽 팔이 많이 저리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절염, 목 관절에 염증이 있는 분도 있어요. 관절 목 마디 관절이 생겨서 그 관절의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 통증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네. 이제 퇴행성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목이 평소에 뼈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목이 자주 뻣뻣하다. 우리가 왜 열 받으면은 뒷목 뻣뻣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좀 스트레스 확 받거나. 그렇죠. 누가 나를 상처를 확 줬거나 네. 하면 그냥 뒷목이 굉장히 뻣뻣하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로 오는 목 통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오는 통증은 근육과 혈행의 좁아지면서 근육도 수축이 되고 혈행도 혈관도 좁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뒷목이 뻣뻣해지고 이제 근육이 잘 뭉치고 이제 두통까지 겸하면서 이제 눈까지 굉장히 피로해집니다. 그런 네. 경우는 눈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퇴행성이나 협착 네. 관련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렇게 뻣뻣해진 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흔히들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목 통증이 있으면 이제 마사지도 받고 아니면 카이로프랙틱도 가고 네. 한의원도 가고 네. 하는데 이런 치료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받는 게 가장 좋은지 아니면 한 가지 치료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좋은지 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사지를 하는 거는 일시적인 거고 네. 치료의 근본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카이로도 뼈를 맞춘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목이 뼈가 틀어져서만 오는 게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가끔 환자분들이 오면은요, 나 목이 진짜 뻣뻣하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근데 얼굴을 보면 많이 이렇게 근심이 많아요. 얼굴 보면은 표정이. 네. 뭘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네. 어떻게 하셨냐. 이런 분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도 많고 어떤 뭔가 이렇게 근심, 불안, 초조가 많이 있는 분들은 뒷목이 항상 뻣뻣하고 아픕니다. 네.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사지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네네.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의 병, 심신의 불안이라든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걸 내려놓고 다 좋은 생각만 한다든지 그게 해결이 돼야
목 아픈 게 없어지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 원인별로의 목 통증이 있는데요. 원인을 제거해야만이 없어지는 거지 무슨 마사지를 한다, 뭐 목뼈를 맞춘다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그 동맥경화로도 목 통증이 와요. 그렇군요. 예, 동맥경화. 네. 예. 그리고 혈압이 낮아도 목이 아플 수 있어요. 혈압이 낮아도. 네. 그럼 혈압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목이 항상 뻣뻣해요. 그리고 눈이 항상 피곤하고 침침해져요. 뒷목이 네. 아픈 분은 꼭 그래요. 그래서 눈 시력도 약해집니다. 뒷목이 뻣뻣하면. 그렇죠. 예. 네. 혈액의 공급이 잘 안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기억력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목 통증은 일단 진단이 제일 중요해요. 네.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사고로 왔는지 내가 어느 직업적으로 자세에서 왔는지 그다음에 협착이 돼서 퇴행성으로 왔는지. 그렇죠. 그죠? 네네. 그리고 디스크가 걸려서 정말 디스크로 증상이 왔는지. 네. 이런 거요. 그리고 관절염인지. 그런 원인은 그리고 사고로 왔는지 이걸 전부 종합해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네요. 이렇게 우리 사연 주신 분도 물론 생각하실 때는 8시간 컴퓨터 앞에서 있으니까 목이 아픈가 보다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확실한 진단을 내리면 다른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그렇죠.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장님 같은 네. 분을 빨리 만나서 또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든다면 네. 한 분이 교통사고로 왔어요. 네. 왔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이상이 없대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 오면 전부 체크업을 하거든요. 이게 디스크인지 관절염인지 협착증인지 네. 저는 엑스레이를 안 봐도 경험상으로 네.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목뼈가 정말 뭔가 부러진 것 같은데 금이 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네. 근데 엑스레이상은 전혀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을 너무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근데 부위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혹시 MRI를 한번 다시 찍어보죠 했더니 아니나 달라 금이 갔어요. 아, 그래서 엑스레이 안 나타나는 네. 것도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 저희 아는 분 여성분인데 그 계단 내려오다가 이렇게 잘못 헛디뎌 가지고 줄석 주저졌는데 네. 발목이 콱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었는데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그분도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딱 부러지는 조건 하에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만져보니까. 근데 뜨물뜨물 통증은 진짜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금이 간 것 같습니다. 꼭 찍어보세요. 갔는데 어제 연락 왔어요. 다 부러졌대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러니까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또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모르고 그냥 이상 없다고 엑스레이상에 그 움직였으면 얼마나 내가 고생했겠냐고. 맞아요. 네. 더 심해졌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은 정말 진단 중요하고 원인을 찾아서 그걸 잘 치료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막 침 놓고 뜸뜨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뿌리를 치료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네. 사실 저는 원장님하고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나름 저도 공부를 조금 하면서 한의가 굉장히 과학적이더라고요. 과학적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그냥 침과 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이상이 있다는 걸 또 이렇게 원장님 통해서 배워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치료와 사례도 있을까요, 원장님?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 중에서 많이 오는 분 한 분 중에 하나가 이분은 이제 양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카이로도 치료 받았고 물리치료도 받았고 여러 가지 치료 다 받았어요. 교통사고로 이제 오신 분인데. 네. 근데 교통사고에서 아시겠지만 교통사고로 가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형식적인 치료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물리치료라고 그냥 전기치료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나와서 이제 그냥 본인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저한테 네. 찾아와서 봤는데 목뼈가 이렇게 약간 틀어졌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고 그냥 그 인대의 모든 염증들이 다 생겨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네네. 좌측으로 찌게 안 되더라고요. 굳어버려가지고. 이게 너무 뻣뻣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동안. 네. 한 몇 개월 동안. 한 3, 4개월 동안. 너무 불편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눕는 것도 힘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제가 이제 뜸 치료하면서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염증 다 없애주면서 그렇게 해서 치료했는데 지금은 한 80% 좋아졌어요. 네. 현재는 이제 좋아져서 이제 본인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가요. 정말 모든 병이 제가 아까도 했지만 통증은 염증으로 시작돼요. 염증이 심해지면 그게 이제 결국은 더 심해져서 더 악화되면은 이제 만성으로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만성으로 가기까지 하지 말고 그 전에 와서 치료를 받으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목이라는 부위가 네. 이렇게 운동을 스트레칭 한다는 거는 좀 그 개념은 제가 알겠는데 네. 이렇게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스트레칭도 하나의 운동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좀 자세한 목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운동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 목 운동 하신다고 목을 막 비틀고 막 이런 하는 운동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목을 더 상하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세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컴퓨터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자세가 거북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 제가 자세를 취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팔을 벌리고요. 머리를 뒤로 제끼는 가슴을 펴고 펴는 자세. 네. 이 자세가 제일 좋은 스트레치 운동이죠. 네네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쫙 이렇게 쭉 뒤로 목을 제끼면서 가슴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수시로 앉아서 일하신 분, 뭐 공부하시는 분, 컴퓨터 하시는 분은 30분마다 이렇게 2-3번씩 해주시면 굉장히 네. 좋은 운동이고요. 네. 예, 그렇게 뒤로 제끼는 운동. 네. 네네네. 목을 뒤로 제끼는 운동. 가슴을 펴고 그 날개 쭉지를 좁혀주는 운동. 날개 쭉지. 또 하나 네. 알려드린다면 요거는 좀 비싼 거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자, 방송을 위해서. 자, 네. 어깨를 들어 올리세요. 네. 최대한. 그리고 뒤로 이렇게 제끼세요. 네. 뒤로 제끼라는 거는 그 날개 쭉지를 좁혀주라는 거예요. 네. 좁혀주고 내려주세요. 네네. 이렇게 자, 약간 롤링하는 숨을 들이쉬고 네. 제껴주고 내쉬면서 이렇게. 네. 호흡이 또 중요합니다. 지금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얼른 유튜브로. 아니 이것만 해도 굉장히 시원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들어 올리고 뒤로 네. 제끼고 내린다. 우리 PD님, 우리 네. 원장님 좀 클로즈샷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네. 쭉 뒤로 제낍니다. 네네네. 네. 이것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네. 이렇게 해주세요. 하루에 10번 정도 네.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요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지금 네. 시원하지 않으세요? 시원해요. 여기 앞에서도 네.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저희. 네. 그래서 네. 이 목은 앞으로 숙이는 허리도 숙이는 자세가 안 좋고요. 네. 목도 숙이는 자세 않고 옆으로 막 꺾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절대 막 이렇게 하는 자세 하지 마시고 네. 예, 이것만 해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환자분한테 거의 제가 이 운동 가르쳐 드리고, 네. 또 자세도 가르쳐 드리고, 네, 네. 비싼 운동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하시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 목 통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너무 이해하거든요. 네. 또 저도 차가 뒤에서 제 차를 박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 오늘 원장님께서 말씀 나눠주신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네. 꼭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방법을 지금 조금 더 한 번 더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운동도 있는데 또 다른 예방법 있을까요? 예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네. 항상
우리가 자세를 좀 올바로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한데 습관이 잘못되면은 평생 고생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고치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자세를 좀 핀다는 자세로 이렇게 좀 가슴을 펴고 항상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좀 들고. 네. 그리고 산에 걸어갈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마시고 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씩씩하게 걷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네네. 그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볼 때도 이왕이면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네. 보는 것보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거북목이 심해요. 그래서 이 자세를 너무 컴퓨터나 이런 스마트폰을 많이 봐가지고요. 이 목이 완전히 이렇게 기부상 것처럼 굳어버린 사람 너무 많아요. 네. 나중에는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게. 그래서 네.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좀 피는 가슴을 피고 가슴을 열어주고 목을 좀 피는 자세. 이 뒷목이 약간 커브가 돼야 돼요. 이렇게 커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렇게 좀 제껴지게 하는 운동. 네. 그래서 목도 막 이렇게 돌리지 마세요. 돌리는 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목을 돌리지 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요 자세만. 오늘 3가지 알려드렸어요. 진짜로. 네, 3가지 알려주셨어요. 3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중요한 건 또 그 중간중간 호흡을. 호흡이 중요해요. 숨을 들이쉴 때 내쉴 때 이렇게 익스텐션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장님 어떻게 운동까지도 환자분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나 봐요. 저도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제가 알죠.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을 또 치료하면서 또 환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겠구나. 그러면 자세도 고치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분한테 20살을 낮춰주자.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50인분은 30, 60인분은 40. 그렇게 20살을 낮춰서 정말 청춘처럼 살아가는 거. 건강하게. 아프면서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죠. 모든 분들이. 맞습니다. 저도 20대처럼. 그럼 20대처럼. 그러려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세도 이제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처럼 구부리지 마시고 좀 피시고. 저 오늘 굉장히 지금 자세 신경 쓰고 있습니다. 피시고. 또 얼굴 표정도 잘 이렇게 기쁨으로 미소로 지으시고 얼굴이 이렇게 매일 화난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매일 이렇게 미소를 지면서 어떤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이렇게 엔돌핀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소를 주면서 그래야 우리 세포가 살아나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세포 검사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세포가 점점 노화가 된다든지 그럴 때 오시면 좀 해드릴게요. 네. 원장님 짧게 오늘 이 시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래요.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정말 감사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